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터스의 이종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한 이제 배경에 이어가지고 고객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우리 제품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조금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게 특이하긴 한데 이 문제 인식에서 이미 사실은 제품 차별성까지 설명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이 양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게 해보면 지금까지 이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고객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해결은 무엇이 정리해줘 라고 GPT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객 문제점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뭐 아동 안전의 관리, 뭐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 여행 중 편의성과 안정성의 균형, 가족 구성원 간의 다양한 요구 충족,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읽어보시면 조금 앞뒤도 안 맞고 뭔가 내용들이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하나를 조금 따져가면서 질문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안전관리. 가족여행 중 아동이 길을 잃거나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아동용 GPS 추적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얘가 조금 더 방향에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까는 뭔가 아동용 실종, 아동 미아 방지가 뭐 실종이 일어나는데 또는 뭐 가족과 여행도 증가하고 뭐 다세대가 가니까 위험하다. 단순히 좀 이렇게 어,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훨씬 정리된 느낌으로 말을 해줘. 아동 실종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딱 서두를 던지면서 그게 왜 그러냐? 낯선 환경, 언어적 장벽 이렇게 해서 얘가 뭔가 정리를 해주거든. 훨씬 더 내가 문제점으로 쓰기가 좋은 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똑같아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는 것들, 내가 답변을 나온 것들을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프롬프트를 다시 설계하고 대질문해서 나오는 답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옮길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기 언어로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거버닝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점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계속 얘가 답변을 하는데 뭐 이것들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변들을 한번 그대로 긁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긁어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양식에 맞춰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한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단축키들을 활용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고 싶으신 메시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정리를 할 때는 다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언어 장벽.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낯선 환경이겠죠. 낯선 환경 이런 것들 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료가 보기 좋고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밑에 마찬가지 것들도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 해결 방안. 자, 아동용 GPS 추적기. 아동용 GPS 위와 같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는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앞서서 내용들에서 한번 제가 뽑아놓은 거 보면 해결 방안을 여기서 말해줬잖아요. 앞에는 취득기, 그 다음에 언어 및 문화적 적용 기능 통합, 친화적 인터페이스,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맞춤형 기능.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우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들을 쓸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방향들을 조금 설정을 해놓고 얘한테 하나씩 하나씩 재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이 해결 방안들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문제인식에서 쓰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품의 차별성이 이 제품의 차별성을 한번 이 GPS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굉장히 뻔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아동용 GPS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품의 혁신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경쟁 업체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첨단 기술의 통합, 사용자 맞춤형 기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품의 차별성을 매력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도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는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요소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동용 GPS를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네, 가격이에요. 디바이스는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게 당연히 좋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GPS니까 당연히 정밀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앱을 써야 되니까 UI UX 편의성이 필요하겠죠. 또는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들고 다녀야 되니까 당연히 경량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구매 요소들을 우리가 직접 정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하고 나서 또 하나 해보셔야 되는 거는 경쟁사들을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경쟁사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대부분 다 삼성의 이제 스마트 태그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그냥 딱 정해놓고 이 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용 GPS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삼성 스마트 태그와 중국 제품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팁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차별성의 방향을 내가 어느 정도 잡아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삼성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위치 정밀도 편차가 삼성 제품보다 저희 게 좀 뛰어나요. 아동과 어른이나 이런 아이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맞춤형 UI UX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나는 하고 싶다라고 얘한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구매 요소, 아까 구매 요소 잡았죠. 가격, 위치 정밀도, UI UX 편의성, 제품 디자인, 경량화 관점에서 우리 제품하고 삼성 제품하고 중국 제품을 10점 척도로 평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답을 점수화 시켜서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사라져서 없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가격과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핵심 구매 요소를 우리 제품하고 삼성 제품하고 중국 제품을 이렇게 점수로 표현을 해줘요. 한번 볼까요? 나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삼성 제품보다 우리는 가격이 싸요. 근데 삼성보다 정밀도가 좋아요. 하니까 삼성은 8점 주고 우리는 9점 주고 여기 가격 같은 건 삼성 7점 주고 8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제품 얘가 알아서 중국 제품은 제 가격이 쌀 거야 하고 9점을 주고 성능은 될 떨어질 거야 하고 7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면 또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여기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내가 핵심 기능 요소를 X축으로 놓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하고 삼성 제품하고 중국 제품을 다른 색깔로 해서 그래프화 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또 하나 포인트는 아직 GPT가 한글을 좀 변환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경우에는 영어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잘 표시를 해주는데 한국어는 표기를 잘 못해주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우리 제품은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삼성 제품이 빨간색 그 다음에 중국 제품이 녹색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것들에 대한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도 조금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얘는 응답해주는 결과물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수만 보여준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가격들을 보여줄 때는 정확하게 자, 삼성 제품은 5만 원인데 우리 제품은 4만 원인데 중국 제품은 2만 원이야.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더 좋거든. 위치적 밀도는 뭐 삼성 제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뭐 한 5m인데 우리는 1m 안에 다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해줘야지 더 정확한 이 가치 곡선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뭐 보여주는 형태에서 끝날래 그러면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이 사업 계획서가 난 통과되고 싶고 심사위원들 설득력 있게 내 제품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싶다. 그럼 이건 직접 조사를 하셔야 돼요. 직접 조사를 하셔서 정말 그 가격과 이런 것들을 찍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품 차별성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한글 파일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제품의 위치적 밀도는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GPT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줘요.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글을 써주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주요 경쟁사는 삼성의 스마트 태그와 중국 제품이 있다. 고객들이 생각하는 핵심 구매는 이거다. 이 기준으로 각 제품을 고객 입장에서 평가해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된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은 가격과 위치적 물도,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 점에서 혁신성 및 차별성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라고 얘한테 어떤 내가 얻고 싶은 그런 말들을 미리 써는 거야. 그러면 얘가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금의 요인을 바탕으로 아동년 지표 추적기 시장의 주요 경쟁사인 우리나라 삼성 스마트태그와 중국 제품들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핵심 구매 요소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각 제품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쭉쭉쭉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뭔가 이 내가 원하는 어떤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는데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가지고 와서 내 말로 좀 바꿔보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해. 근데 내가 원하는 또 내용이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이 글감들을 토대로 좀 더 풍성하게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제품의 차별성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고객의 문제,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도출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성을 얻어내는 것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목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전략까지 한 번에 조금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